중국이 천하의 중심을 이루어야 한다는 중화 사상이 팽배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수나라의 동쪽에 바로 고구려가 있었습니다. 이 고구려는 수나라의 조공을 바치지도 않았고 또 고개도 숙이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렇게 도도한 고구려를 혼내주기 위해서 이 수나라는 전쟁을 일으킨 것일까요? 그렇다고 하기에는 뭔가 선뜻 이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이 수나라가 중국을 통일하기 위해서 동원된 병력이 50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구려를 정벌하기 위해서 그 2배가 넘는 120만의 병력을 동원합니다. 그야말로 수나라는 이 전쟁을 위해서 아주 모든 역량을 총동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 엄청난 전쟁의 진정한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86년 경남 합천군 성산리에서는 놀라운 발견이 있었다. 스물일곱 개의 거대한 봉분과 천여 기가 넘는 소형 고분이 천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4세기에서 6세기에 걸친 가야 지역 수장들의 공동 무덤이었다. 그런데 무덤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아주 특이한 현상이 나타났다. 5세기의 고분에서부터 이전과는 다른 전혀 새로운 유물들이 출토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것은 철로 만든 갑주류였다. 군사들이 썼을 것으로 보이는 견고한 철제 투구, 말머리에 씌운 철제 말투구, 그리고 말에게 입힌 갑옷 조각들.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이런 유물들이 느닷없이 나타난 것이다. 좀 더 남쪽에 있는 부산 복천동 11호부는 5세기 중엽으로 추정되는 가야 수장의 고분이다. 그런데 이 고분에서도 옥전 고분에서 출토된 갑주류와 똑같은 모양의 유물이 모습을 드러냈다. 복전동 고분에서는 철제 투구 외에도 철제 목 가리개와 말투구, 그리고 말 엉덩이에 달았던 철제 깃발꽂이까지 출토됐다. 이 유물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일까? 그 해답을 발견한 곳은 바로 고구려의 벽화였다. 벽화 속에 그려진 고구려 군사의 투구와 목가리개는 두 고분에서 출토된 유물과 정확히 일치했다. 역시 고구려 군사가 타고 있는 말의 투구 꼬리 장식도 유물의 모양과 똑같았다. 이 유물들은 틀림없이 고구려의 것과 같은 것이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고구려 벽화 속의 화살통 장식을 그대로 떼어낸 것처럼 가야의 고분에서 똑같은 무늬의 유물이 나온 것이다. 이렇게 고구려의 갑주가 한반도 남부에서 갑작스럽게 나타난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주목되는 것은 광개토왕 비문에 나오는 AD 400년 경자년 고구려 대병의 그 낙동강 유역으로 이 남정에 그 하나의 근거를 찾을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고구려는 5세기 무렵 한반도 남부 깊숙한 곳까지 세력을 뻗고 있었다.
그렇다면 당시 신라와의 관계는 어떠했을까? 충북 중원군 입성리. 당시 신라의 땅이었던 이곳에 고구려인들은 비석을 하나 세웠다. 이 중원 고구려비의 희미한 비문 속에 두 나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열쇠가 있다. 신라톤의 당주. 이것은 신라의 주둔에 있는 고구려군의 우두머리를 말한다. 이렇게 군대를 주둔시켰다는 사실은 당시 고구려가 신라를 지배하고 있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고구려의 진출은 한반도 남부에 그친 것이 아니었다. 평남 덕흥리에서 발견된 한 고분 벽과는 무척 흥미로운 사실을 전해준다. 이 무덤의 주인은 고구려의 진이란 사람이다. 그가 유주 지역에 자사로 재직하고 있을 때 13명의 부하 태수들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는데 그 태수들의 지역이 벽화 속에 정확히 기록돼 있다. 과연 13지역은 지금의 어디일까? 단국대 윤내연 교수의 고증을 통해 13지역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다. 결과는 놀라웠다. 벽화에 기록된 13지역은 모두 지금의 북경 부근에 위치해 있었다. 이것은 5세기 초 고구려가 중국의 북경 지역을 장악할 정도로 강성했다는 증거였다. 그러니까 고구려 영토가 중국의 그 화북 지역의 중심부까지 아주 거의 중심부까지 깊숙이 진출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고구려가 이렇게 진출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에 중국이 굉장히 혼란한 시기였습니다. 소위 이제 우리가 5호 16국 시대라고 그러는데 북방에 이민족들이 남하해가지고 그 왕조를 세웠다가 망하고 하는 그 단명한 왕조들이 자주 바뀌는 그런 시기였거든요. 아주 혼란한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 충분히 고구려가 중국에 진출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제 뒤에 우뚝 서 있는 이 비석은 그 높이가 7m에 달하는 세계 최대를 자랑하는 광개토대왕비입니다. 이 비석을 통해서 우리는 고구려 사람들의 생각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구려 사람들은 광개토왕을 어떻게 불렀을까요? 이 비석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국강상 광개토경 평안호태왕. 왕 중에 왕이라고 할 수 있는 태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 이 비석에는 당시 고구려 주변에 있는 국가와 민족을 정복한 이 광개토왕에 대해서 고구려 사람들이 내린 평가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태왕의 업적은 황천에 달하고 그 위력은 사해에 떨쳤다. 자, 이번에 이쪽을 보시면은 이것은 한경남도의 그 한 절터에서 발견된 고구려 시대 유물인 금동판입니다. 이 금동판에는